네,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에는 박주희 변호사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주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쏠리는 증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증인 신문이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부터 이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었는데 윤 대통령의 태도만 봐도 사실은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이 증인 신문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윤 대통령 자체가 스스로가 뭔가 어떤 반응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증인 신문 들을 때도 사실 눈을 감고 듣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고 또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답, 본인에게 좀 적대적인 대답이 나올 때는 호통을 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탄핵 심판의 이 결론을 사실은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늘 중요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끌어내라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의원이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좀 되고 있었어요. 진기훈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먼저 그럼 진 기자, 지금 세 번째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과정을. 네, 우선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10시 10분이 조금 넘은 시간부터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과 재판관들의 질문까지 이어져서 거의 12시가 다 된 시간에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현태 단장은 기자들과의 그 질의응답 시간도 이제 나와서 따로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국회 측 증인이었기 때문에 국회 측이 먼저 주신문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그리고 재주신문, 재반대 신문과 이제 재판관 2명의 추가 질문이 있고 난 다음 이제 조서 낭독까지 끝내고 예. 지금은 이제 박준섭 수석에 대한 세 번째 증인이죠. 오늘의 박준섭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은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좀 더 심도 깊게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사실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오후에만 사실은 네. 이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증인들 보면요,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여인현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인데, 예. 근데 사실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현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사실 형사 재판에 기소가 되어서 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는 아마 헌재에서도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오늘 출석한 이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도 구속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계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뭐 구속 기소가 되었어도 진술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었고 예.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해서 이 탄핵 심판에 사실은 이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사실 진술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도 있게 이제 진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은 것 같고요. 예.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형사 재판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역시 질문 답변에 대해서 청실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 오늘 이렇게 장시간의 이 증인 신문 시간을 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굉장히 아까 다들 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근데 엊그제 했던 2명의 전직 사령관들은 답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둘과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과 입장은 똑같단 말이죠.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죄목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한 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나머지 2분은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 차이는 뭐예요? 사실은 이 형사 재판에 이 본인이 여기서 뭔가 진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도 그렇고 뭐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도 사실 검찰에서는 조서에서 다 모든 걸 진술을 했어요. 네네. 근데 다만 재판정에 나와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윤 대통령 면전 앞에서 진술한다라는 게 사실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대해서 굉장히 감수를 하고 처음부터 열심히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형사재판과 연루가 되어 있어도 내가 진실은 밝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각오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오늘 첫 번째 증인이었던 김현태 단장의 증언도 좀 살펴보면요. 사실 김현태 단장이 현장 지휘자 중에는 처음으로 그 비상계엄 당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봉쇄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탄핵 심판정에서는 조금 그 뉘앙스가 달라졌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뉘앙스가 달라졌다라기보다는 기억이 조금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증인신문을 해서 통해서 밝히는 사실은 그 시점에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예전에 뭐 그런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라든지 뭐 현안 질의에서라든지 거기서는 국회의원들을 15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을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 네. 오늘 이 부분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는데 나중에 보도가 되고 나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의도인 것 같아서 그때 150명은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이 이해를 해서 그 당시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그 시점 정말 이 비상계엄 당시 시점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좀 입장이 좀 기억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국회의원도 그렇고 질문하는 기자들도 계속해서 압박으로 물어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또 그 김현태 단장이 국회 단전 지시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실행되진 않았지만 뭐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엔 좀 안 좋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과연 이게 단전 지시를 누가 했느냐가 사실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단전, 그러니까 뭐 전기를 끊어서라도 좀 들어가봐라, 내부로 진입해봐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단전이라는 지시가 만약 윤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라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증언이 이렇게 됐는데 예. 그게 아니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이제 뭐 재량으로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예. 만약에 이 단전이란 말을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뭔가 그 광범위하게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뭐 들어가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현태 단장 첫 번째 오전 증인 신문이 끝났고 곽종근 전 사령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박춘섭 경제수석이 지금 증인 신문이 시작된 거잖아요. 박춘섭 경제수석을 부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앞선 이제 군 관계자들을 통해서 증인 신문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예. 그 이제 계엄 당일날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됐던 경위. 그래서 이제 그 경위가 그 이유가 국회를 봉쇄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막으려 했고 선관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 했느냐 이걸 이제 가려내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면 이제 박춘섭 실장부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대 야당이 예산 삭감과 또 탄핵 남발로 인해서 이런 어떤 국정이 마비되고 이런 비상사태에 이르러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긴급 조치로 의 일환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예. 그 정당성에 대한 확인을 해줄 증인으로 이제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 측의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처럼 지금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뭐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국방 예산을 뭐 항목별로 전액 대폭 삭감을 했을 때 뭐 우리나라 국방 안보 또 나아가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고 예.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박준서 실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계속 답변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예. 네. 사실 지금 헌법에도 써 있는 부분들이 이제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마비가 돼서 이런 어떤 비상사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런 어떤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를 근거로 지금 윤 대통령 측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 수석은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의 그런 어떤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의 정책의 시행이나 정책의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증언들을 오늘 굉장히 많이 뽑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국회 측에서는 질문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전시나 이런 비상사태에 준하는 이런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아마 굉장히 많이 물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야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탄핵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회 측의 반대 신문 내용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오늘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과정도 저희가 좀 전에 보고 오셨는데 그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었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펼쳤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예. 본인이 그런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곽 전 사령관의 그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증언이 굉장히 오염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인데요. 예. 보면 일단은 뭐 지금 곽 전 사령관이 아까 이제 진술을 하면서 굉장히 뭐 본인이 뭐 그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굉장히 이제 군 부대를 투입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뭐 그런 어떤 뭐 군 병력을 더 투입할 수 있겠느냐, 또 아까 뭐 김현태 단장의 그 진술에서도 나왔었는데 뭐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다, 뭐 소화기 이제 뭐 이런 저항이 있었고 예. 이러면서 더 이상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뭐 상의를 하는 게 상례인데 뭐 그것들을 묵살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이제 아까 변호인단에서 쓰면서 곽 전 사령관을 강하게 좀 이렇게 몰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본인은 윤 대통령 본인도 그 말에 이제 굉장히 종조를 하면서 본인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도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어떤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의원이라는 지시를 만약에 의원을 의결 정족수를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것 같았으면 사전에 이제 상의를 했을 것인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별안간 전화해서 이런 지시를 바로 내리꽂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이고 예.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곽 전 사령관을 신문하면서 좀 굉장히 공격을 했던 부분인데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가 곽 전 사령관이 밝힌 횟수가 좀 바뀝니다. 네. 처음에 이제 12월 6일 날 이제 김병주 TV라는 유튜브, 이제 김병주 의원이 하는 그 네. 유튜브에서 밝혔던 횟수, 또 이제 국회에서 밝혔던 횟수, 좀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바뀌게 돼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점들을 토대로 해서 뭐 검찰 조사에서는 뭐 데리고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뭐 끌어내라라는 표현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곽 전 사령관의 진술들이 좀 단어가 바뀌고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증언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네. 결론은 이러한 부분부터 굉장히 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이제 정치적인 약간 견해를 섞어가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려는 이러한 발언을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걸로 보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은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앞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행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성공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윤 대통령 직접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실 뭐 모든 재판에서도 이 증인들 같은 경우는 우호적 증인이 있고 이제 적대적 증인이 있으면 네. 적대적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대적 증인이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한 이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사실은 이 잡은 공격의 포인트는 하나는 이제 통화 횟수가 바뀐 거. 근데 그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통화 횟수가 막 한 번이든 세 번이든 그게 얼마나 뭐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하는데, 이 증인의 증언의 진술성, 그러니까 신빙성을 사실은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세 번인지 한 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증언은 이렇게 계속 입장이 바뀌는구나라고 하면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포인트로 잡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오늘 김병주 의원의 TV를 사실은 틀어놓으면서 영상을 틀어놓으면서 질문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증인
증인의 이 신빙성, 그러니까 증인이 이게 오염이 됐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 사람은 사실은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아니면 혹시는 탄핵을 찬성하는 이런 민주당 의원 측과 굉장히 결탁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의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거다. 이런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윤 대통령의 그 발언을 들어봤을 때도 직접 김병주 TV라는 걸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부터 오염이 된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원래 그 손을 많이 쓰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격앙돼 보였거든요. 그런 그 모습도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재판 과정에서 뭐 나오는 뭐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조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이런 증거를 토대로 사실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는 거긴 하지만 예. 재판 전 과정에서 보이는 모든 게 사실은 이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증인의 눈빛 그리고 뭐 피소추인의 뭐 표정이라든지 태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는데요. 뭐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네네. 이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하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유난히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 증인 신문 사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네. 이제 적극적이다 못해 굉장히 호통을 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늘 나오는 증언이 이 탄핵 심판의 결론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반대로 해석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이 증언을 사실은 흔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문제가 사실은 본인한테 불리하게 결론이 나오는데요. 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탄핵 심판의 방어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적이 정당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 두 번째는 이 특별히 벌어진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뭐 누가 다치진 것도 아니고 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했으니까 그만큼 국회에는 사실은 업무가 마비된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저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인데 예. 사실은 국회 측의 또 논리는 목적이 정당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거 중에 그거를 오늘 사실은 입증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결론적으로 끌어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수단 자체가 사실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사실 입증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오늘 굉장히 결정적인 이 증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인이 김용현 전 장관이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할 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그 증인 신문 기간에는 윤 대통령 발언이 지금 자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 통제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보니까 지금은 곽정근 전 사령관의 모습만 보이지만 그 옆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 반대되는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재판관 평의로 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이 당사자도 아니고 이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을 상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 사실은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대로 된 이 증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재판관 평의로 이 직접 신문 금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재판 정구권이 침해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변호인들이 선임이 되어 있고 변호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이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 증인의 증언을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쪽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변호인에게 전달을 해서 우회적으로 신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재판 청구권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신문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대통령 대리인단도 좀 강한 어조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신문했다고 하는데 보통 증인 신문을 할 때 좀 건조한 어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증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대적인 증인,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증인 이렇게 진술하시면 이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를 또 적절히 저희들도 경고도 하기도 해요. 중간중간. 그렇게 되면 약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답변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변호인이 갑자기 끊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러면 이제 증인에게 뭔가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심리적인 위협에 가까울 정도로 변호인이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해서 사실 재판관이 이런 부분도 좀 제지를 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제지하지 않은 것 보면은 재판관이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뭐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재판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변호인의 기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세 명의 증인 중에 첫 번째 김현태 단장 그리고 박춘섭 경제수석은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곽종훈 전 사령관은 국회 측의 신청 증인인데 각자의 어떤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진술을 하겠다? 그 진술이 그 증인을 불러내는 그쪽에서 원하는 대답이 지금 나온 겁니까 오늘?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박준섭 증인의 경우에도 이제 뭐 증인을 신청한 대통령 측에 굉장히 좀 유리한 진술을 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앞서 이제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그런 어떤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확실하게 이해했다. 예. 그렇게 이제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본인은 이해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또 이제 맨 처음에 신문을 했던 김현태 증인의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 측의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초 예상이 되기로는 아무래도 그런 뭐 본인이 이제 그 군 수뇌부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양심 고백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하기도 했었고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본인의 부대원들이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 신청은 했지만 어쨌든 당일날 직접 투입이 됐던 사람이고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떤 진술을 이어갈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 김현태 단장의 오늘 증언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뭐 그런 어떤 뭐 굉장히 대통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은 체포 지시를 그 누구에게도 들은 바가 없다라고 지금 진술을 한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신문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의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예. 곽 전 사령관이 아마 그런 어떤 체포 지시를 받았을 것 같진 않다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또 이런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행위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대원들이 투입이 됐을 때의 그런 상황들 이런 전반적인 진술들을 봤을 때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뭐 체포 지시를 했다거나 그래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음이 확인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김현태 단장의 입에서 좀 확인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김현태 단장의 증언이 좀 중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지금 이걸 현장에서 행한 사람은 김현태 단장입니다. 네. 뭐 곽종근 사령관이 뭐 김현태 단장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건 어쨌든 현장에서 행한 건 김현태 단장인데 김현태 단장이 지금 그런 지시가 없었고 그런 의도가 없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안규백 의원도 당일날 본인이 투입해서 만났는데 인사하고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윤 대통령 측의 논리, 계엄을 선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혐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와도 지금 좀 뒷받침이 되는 증언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랬지만 앞서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본인이 계엄 며칠 전부터 안내를 받았고 또 어떻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니 뭐 예하 부대들을 어디에 뭐 본인이 배치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을 오늘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 것 같으니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맞죠?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맞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였던 거냐 그랬더니 정확히 맞다라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예. 물론 그것이 본인이 이해를 한 거냐 즉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을 그 워딩 자체를 직접적으로 들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했지만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통화가 있었던 상황들과 시간들을 맞춰봤을 때 그것은 요원들이 투입되기 전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으면 그것은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다. 그 안에 요원이 없었으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오늘 다시 오늘 증언대에 서서 그 말들을 또 명확하게 다시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체포 지시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어떤 그리고 또 재판부의 재질문이 있었을 때도 재판부도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들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이 이해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얼마만큼의 이제 이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가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판단이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예산 삭감, 경제 상황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복지 관련 예산을 야당이 많이 삭감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반대 신문에서는 그럼 국회 측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그게 과연 전시에 준하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만 그 복지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라고 해서 도저히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이런 예산 상황이었느냐 이런 부분을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가가 뭐 운영이 마비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런 진술이 나온다라고 했을 예. 때는 사실 이 진술 자체는 또 윤 대통령 측에게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사실은 흔들 수 있는 이런 진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세 번째 박춘섭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계속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예상대로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이제 주신문에 주된 내용은 정부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었던 주요 사업들의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들에 대한 집중 이제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춘섭 증인에 대해서는 딱 하나군요. 예산안 삭감.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예산 삭감 그 예산을 다 삭감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정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박 실장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원전 사업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또 이제 재해재난 예비비 관련 그리고 민생 예산 관련 이렇게 지금 정부가 세웠던 예산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런 어떤 삭감이 됐던 경위 그리고 삭감이 돼서 결국에는 이게 어땠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다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박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재예비비도 뭐 1조 원이 이제 일반 예비비가 있는데 0.4조 원이 삭감이 됐다. 굉장히 큰 재난이면은 충당이 어려워서 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든지 또 이제 그런 어떤 민생 예산 같은 경우도 청년 일자리 예산, 뭐 취약계층 아동 지원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예. 이런 부분 역시 이제 박 실장 같은 경우는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을 했고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 통과를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거대 야당이 뭐 삭감을 했다 이런 취지의 대답인 거고 예. 또 이제 검찰과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 네네. 있었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를 했었고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자면 이런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예. 식으로 대통령 쪽에서 사실 좀 의도하는 이제 원하는 그래서 좀 계엄의 어떤 정도 정당성이 조금 담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예. 이제 이런 답변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오늘 조성현 소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추가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이분을 채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지난 화요일에 그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 실질적인 증언에 대한 답변을 하진 예. 않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조성현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 조성현 경비단장 역시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시를 했느냐?
국회에 병력 투입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대로 지시를 받은 사람한테 직원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이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직권으로 헌재에서는 이 조성현 경비단장을 통해서 이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차 변론 기회를 이제 생중계는 안 됐으니까 근데 조금 뒤늦게는 그 영상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내주잖아요. 처음부터 본 분들은 아셨겠지만 양측의 변호인단을 뭐 왔는지 출석 같은 걸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황교안 전 총리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기사에서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한다 이렇게는 들었는데 헌법재판소 이 심리 과정에도 참여를 하나 봐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실 그럼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 논리는 사실 헌재 그 탄핵 심판과 내란죄와 사실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예. 똑같습니다. 근데 예.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방어 논리 중에 하나는 이런 부정선거론이잖아요. 부정선거가 있어서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은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예. 사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론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좀 맞닿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렇게 변호인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과연 이 당사자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부분은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9명이에요. 19명인데요.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이 변호인단이 이제 변호사가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워낙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쟁점도 많고 관련 자료들도 많아서 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건이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데요.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꿰고 있어야지 사실은 실질적인 변론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투입된 인원이 많으면요. 그 인원 각 19명이라고 하면 19명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 모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오히려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예. 뭐 A라는 변호사는 뭐 이런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데 B라는 변호사는 다르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집중적인 심리가 방어라든지 이런 논리 구성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변호인단이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심리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은 사실 변호사로서 봤을 땐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심판 중에 그 변호사가 그냥 계속 추가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추가 선임계를 제출을 해서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다라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네. 또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3차 변론에 불출석을 했는데 다시 증인 채택이 됐잖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불출석하게 된다면 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할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본인도 사실 형사 재판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오늘 뭐 본인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사실상 뭐 부인하는 이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보면 네네. 사실은 증인으로 소환이 되어도 실질적인 증언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원래는 2월 13일에 사실은 이 탄핵 심판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이 심리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증인이 사실은 한 사람이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2명, 3명이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심리 자체가 좀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좀 그 헌재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지 진 기자가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대통령 측의 주신문은 종료가 됐고 지금 이제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찬가지 쟁점은 예산입니다. 예산 삭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이제 국회가 아무래도 예산 삭감을 하는 일이 굉장히 뭐 어떤 좀 늘상 있는 일이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이 또 나오고 있고 또 예산이 삭감됐었던 경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또 이제 좀 국회 측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고 네,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6차 변론길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진기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